과연 은미가 시댁에 도착해서 한 충격적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올케, 우리 애들 배고파 하는데 간식 좀 챙겨줄래? 10년째 들어온 똑같은 말. 그날도 은미는 시댁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가면 남편은 운전하느라 피곤해 죽겠네. 라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죠. 시아버지 제사 전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3세 결혼해서 43이 된 지금까지 정확히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은미의 주말에는 단 하루의 온전한 쉼도 허락되지 않았죠. 명절은 기본이고 시아버지 기일, 시어머니 생신, 심지어 평범한 주말에도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은미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저 새댁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 준호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믿음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은미야, 우리 집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 너네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와. 준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 연애할 때부터 들었던 그 달콤한 말. 처음엔 정말 고마웠죠. 딱딱하고 엄격한 시댁이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 편하게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은미의 가방에는 예쁜 원피스나 블라우스가 아닌 편한 티셔츠와 앞치마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작업복이었죠. 부엌에서 온종일 일해도 더러워져도 상관없는 낡은 옷들. 시누이들은 곱게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 때 은미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올케, 우리 애들 배고파 하는데 간식 좀 챙겨줄래? 올케가 해주는 거 애들이 제일 좋아해. 큰 시누이 혜정의 목소리는 늘 상냥했지만 그 안에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60이 된 지금도 곱게 파마한 머리에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앉아 있는 혜정은 한 번도 부엌에 들어와 도와준 적이 없었죠. 올케, 김치 냉장고 정리 좀 같이 하자. 엄마가 뭘 그렇게 많이 담아놨는지 정리가 안 돼. 작은 시누이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8배 나이에도 젤네일을 하고 다니는 혜진은 같이 하자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옆에서 지시만 할 뿐이었죠. 은미가 무거운 김치통을 드러내고 정리하는 동안 혜진은 핸드폰을 보며 가끔 한마디씩 거들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젊은 시절 그렇게 사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은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쌓여갔습니다. 왜 나만 일해야 하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부엌 일은 내 몫일까? 특히 명절 때는 더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탕국을 끓이고 그 사이사이 조카들 밥을 챙기고 설거지를 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정작 차례상 앞에서는 남자들만 절을 하고 여자들은 뒤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누이들과 조카들은 구경하고 은미만 부엌에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었죠. 은미야, 수고했어.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시어머니의 칭찬은 고마웠지만 그것만으로는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은미는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잤고 준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말했죠. 고생했어.
우리 엄마가 좀 그래. 나이 드셔서 혼자 하기 힘드시잖아. 그런데 정말 시어머니 혼자 하기 힘든 걸까요? 딸이 둘이나 있는데 왜 유독 며느리인 은미만 부엌에서 나올 수 없는 걸까요? 은미는 거울을 봤습니다. 33세 새댁이었던 얼굴은 어느새 주름이 자리 잡은 43세 얼굴이 되어 있었죠. 그 10년 동안 시댁에서 은미가 들은 말은 옳게 이것 좀 해줘가 전부였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옳게 좀 쉬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은데 주말마다 시댁에서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건 정말 버거웠습니다. 그런데도 은미는 참았죠. 좋은 며느리, 착한 올케가 되고 싶어서 무엇보다 남편과의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무엇보다 은미를 화나게 한 건 이 모든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죠. 그저 올케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미야, 이번 주말이 시아버지 기일이야. 좀 일찍 와서 준비 좀 도와줄래? 은미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녹초가 되어 돌아와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친정에 갈 때 준호의 모습이었죠. 친정에 갈 때마다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시댁을 향해 출발할 때는 운전대를 잡고 씩씩하게 오늘도 우리 집 가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해라고 말하던 남편인 친정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법처럼 변했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거실에 잠깐 앉아 차 한 잔을 마신 준호는 곧바로 은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벌러덩 누워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여보, 우리 엄마가 점심 준비하시는데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은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준호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고속도로가 막혀서 몸이 뻐근하네. 잠깐만 눈 좀 붙일게. 장모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눈을 감아버리는 준호. 은미는 할 수 없이 부엌으로 나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은미 어머니는 오히려 준호를 감쌌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박서방은 쉬라고 해. 얼마나 피곤하겠어. 운전하고 왔는데. 칠순이 넘은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면서도 혼자 부엌에서 이것저것 준비하셨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도와주려고 하시면 당신은 박서방이랑 거실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어요 라고 내보내기 일쑤였죠. 점심시간이 되면 준호는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밥 냄새를 맡고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건지 은미가 부르기도 전에 알아서 식탁 앞에 와 앉았죠. 어머님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이 갈비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셨어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준호를 보며 장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유, 박서방이 맛있게 먹어주니 내가 더 고맙지. 더 먹어, 더 먹어. 준호는 정말로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눕는 거였죠. 설거지? 당연히 은미와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엄마, 준호 씨한테도 좀 시키면 안 돼요? 나도 운전하고 갈 때 있는데 시댁 가면 쉬기는커녕 일만 해요. 은미가 한 번은 정말 답답해서 어머니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아니야, 사위는 손님이잖아. 우리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는 것도 속상한데 사위까지 여기 와서 일하게 할 순 없지. 손님.
그 한마디가 은미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사위는 손님이고 며느리는 일꾼인가요? 같은 배우자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접을 받는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준호의 태도였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는 늘 같은 말을 했죠. 장모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민망하네. 다음엔 내가 뭐라도 좀 도와드려야겠어. 그런데 그 다음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번 친정 방문에서도 준호는 똑같이 행동했고 은미의 부모님도 똑같이 대접했죠. 이런 패턴이 10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은미는 종종 상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시댁에서 준호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저 운전하느라 피곤해서 좀 누울게요라고 말하고 방에 들어가 버린다면? 밥 먹을 때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쉰다면? 상상만으로도 아찔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기절초풍하실 거고 시누이들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다 있나 하며 수군거리게 뻔했죠. 무엇보다 준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좀 도와드리면 어때? 남의 집에서 그게 무슨 행동이야? 남의 집. 그래요. 시댁은 영원히 남의 집인가 봅니다. 10년을 드나들어도 명절마다 온종일 일을 해도 은미에게 시댁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반면 준호에게 처가는 최고의 휴식처였죠. 운전이라는 명분 하나로 모든 게 용서되는 곳. 지난주에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 은미는 피곤해 지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말했죠. 여보, 나 배고픈데 라면이라도 끓여줄래? 은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도 회식하고 와서 피곤해. 당신이 좀 끓여 먹으면 안 돼? 준호의 대답은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 운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거래처 다녀오느라 하루 종일 운전대만 잡고 있었다고. 팔이 아파서 라면 끓일 힘도 없어. 그래요. 준호에게 운전은 만능 면죄부였습니다. 운전했으니까 피곤하고, 운전했으니까 쉬어야 하고, 운전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논리. 그런데 은미도 출퇴근할 때 운전하는데 왜 은미의 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결국 은미는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너무 지쳐서 싸울 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라면을 먹으며 준호가 한 말이 은미의 인내심의 마지막 한 조각마저 깨뜨렸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 집 가는 거 알지? 아버지 기일이야. 좀 일찍 가서 준비하자. 엄마 혼자서는 힘드실 거야. 엄마 혼자서는 힘드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돕는 건 늘 은미뿐일까요? 딸이 둘이나 있는데도 말이죠. 은미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 기일을 앞두고 은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작은 반란이었지만 은미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이번엔 내가 운전할 거야. 그리고 은미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에서 좀 쉬어볼 거라고. 시아버지 기일 전날 아침 은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준호는 이미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은미가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준호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차려진 밥상을 받았죠. 오늘 몇 시에 출발할까? 밥을 먹으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은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11시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운전할게. 준호가 숟가락을 멈추고 은미를 봤습니다. 내가? 왜? 내가 운전하는 게 편하잖아. 나도 운전 좀 하고 싶어서. 매번 당신이 운전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은미가 운전하든 자신이 운전하든 시댁에 가면 똑같을 거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은미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평소와 달리 편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은미는 가방에 앞치마 대신 책 한 권과 이어폰을 넣었습니다. 화장도 최소한만 하고 머리도 대충 묶었죠. 옷 그렇게 입고 갈 거야? 아버지 기일인데. 준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사 지낼 때 갈아입으면 되지. 운전하는데 불편한 옷 입고 싶지 않아. 차에 올라탄 은미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가는 길을 직접 운전하는 기분은 묘했어요. 늘 조수석에 앉아가던 길을 운전석에서 보니 풍경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가. 급할 것 없잖아. 준호는 조수석에서 이것저것 참견했지만 은미는 흘려들었습니다. 평소 은미가 운전할 때 준호가 하던 짓이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와. 일찍 왔네. 준호야, 아빠 제사상에 올릴 과일 좀 사왔니? 네, 엄마. 트렁크에 있어요. 준호가 트렁크를 열려고 하는데 은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만요. 운전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네요. 좀 누워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준호도 놀란 표정으로 은미를 봤죠. 은미는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준호 씨가 좀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잠깐만 쉴게요. 그리고는 정말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운 은미는 가져온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었어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미야, 좀 나와봐.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은미는 못 들은 척했어요. 좀 더 세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미는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올케는 왜 안 나와요? 제사 준비해야 하는데. 큰 시누이 혜정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은미가 운전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하더라. 아니, 운전을 얼마나 했다고요? 여기까지 2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작은 시누이 혜진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올케가 오늘 왜 그러지? 아픈가? 두 시누이는 번갈아 가며 은미를 향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은미도 매번 와서 일하느라 힘들었겠지. 오늘은 너희가 좀 도와라. 엄마, 우리가요? 혜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60평생 시댁에서 단 한 번도 제사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 혜정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엄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전도 못 붙이는데. 혜진도 당황했습니다. 고운 손에 장착된 화려한 젤네일이 부엌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못하면 배우면 되지. 나도 혼자 다 못해.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두 시누이는 마지못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도 어쩔 수 없이 밤이랑 과일을 깎기 시작했죠. 아, 이거 어떻게 깎아요? 손 베일 것 같아요. 언니, 이전 왜 자꾸 찢어지지? 올케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붙였지? 야, 내가 뒤집을 때 너무 세게 뒤집어서 그래. 살살 해야지. 아니, 언니가 한번 해봐. 말만 하지 말고. 시누이들의 투닥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엌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죠. 밀가루는 여기저기 흩어지고 기름은 튀고 저는 타거나 찢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올케 좀 나오라고 해요.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혜정이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미도 처음엔 못했어. 그런데 10년을 하니까 잘하게 된 거야. 너희도 할 수 있어. 그 말에 혜진이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올케가 10년 동안 이런 일을 혼자 다 했구나. 혜정도 처음으로 은미의 수고를 실감했습니다. 자신들은 1시간도 채하지 않았는데 벌써 파김치가 됐으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올케한테만 시켰나? 혜진의 말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랬지. 나도 그랬고 너희도 그랬어.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은미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거실에서는 준호가 밤을 깎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 어머, 괜찮니? 시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준호는 찡그린 얼굴로 상처를 들여다봤죠.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은미는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그제야 준호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요. 안방에 누워있던 은미는 밖의 소란을 들으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함도 있었죠. 특히 시어머니께는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게 끝이 아니야. 은미는 눈을 감고 음악에 더 집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시누이들의 아우성이 들렸지만 오늘만큼은 그것이 은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은미는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준호는 과일을 깎다가 지쳐 소파에 앉아 있었고 부엌에서는 시누이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케, 드디어 일어났네? 혜정이 은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평소에 곱게 차려입은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앞치마를 두른 채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화려했던 젤네일은 이미 2개가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형님, 손톱 떨어졌네요. 은미가 태연하게 말하자 혜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봐. 전이 아니라 그냥 붙임개야. 어떻게 이렇게 못 붙이지? 혜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도대체 올케는 이걸 어떻게 그렇게 잘했던 거야? 우리 둘이서 2시간 동안 겨우 이것밖에 못했어. 은미는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평소 혼자서 1시간이면 끝냈을 전 부치기를 두 사람이 2시간 동안 해도 반의 반도 끝내지 못한 것 같았죠. 게다가 부엌은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엄마는 나물 무치러 다용도실에 가셨어. 우리가 부엌을 너무 어지럽혀서 일할 공간이 없다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손가락에는 여전히 밴드가 붙어 있었죠. 은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겠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올케 안 도와줄 거야? 혜진이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은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운전하고 와서 아직 피곤해요. 좀 더 쉬어야겠어요. 아니, 2시간이나 쉬었잖아. 혜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무를 들고 들어왔죠. 왜들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올케가 안 도와준대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혜진이 하소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미를 보고 다시 딸들을 봤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미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우리가 너무 내게만 기댔어. 뜻밖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했죠. 생각해보니
우리 딸들도 시집 가서는 명절에 친정에 와도 일 안 하고 쉬기만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은미한테는 당연하게 일을 시켰네. 미안하다. 엄마. 혜정과 혜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들을 향해 말했어요. 너희도 이제 알았지?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은미는 이걸 10년 동안 혼자 다 했어. 명절마다, 제사마다, 생신 때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실감했으니까요. 은미야,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준호의 사과에 은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정의 남편과 아이들이 도착한 거였죠. 엄마, 배고파요. 외숙모, 뭐 먹을 거 없어요? 조카들이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은미가 바로 간식을 챙겨줬겠지만 오늘은 혜정이 직접 나서야 했죠. 엄마가 줄게. 잠깐만 기다려. 어설픈 손놀림으로 김밥을 만들려던 혜정은 결국 포기하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 면이 퍼지고 말았죠. 엄마, 이거 맛없어요. 이모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요. 조카의 말에 혜정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옳게 우리 애들 좀 봐줘라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제사 준비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손이 서툰 사람들이 모여봤자 진도는 나가지 않았죠. 결국 시어머니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간소하게 하자. 전도 몇 가지만 하고 나물도 기본만 준비하고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그 말에 은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은 제사 음식도 주문할 수 있어요. 전문점에서 깔끔하게 해서 보내주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사 음식을 사 먹는다고? 혜진이 놀란 듯 말했지만 이미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 전문가가 만든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혜정도 동의했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씨름한 끝에 얻은 깨달음이었죠.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도 변해야지. 중요한 건 정성이지 꼭 직접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밤 9시가 되어서야 제사상이 겨우 차려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간소했지만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더 의미 있는 상이었죠.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 혜정이 은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옳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혜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앞으로는 우리도 좀 거들게. 아니, 돌아가면서 하자. 은미는 두 시누이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으니까요. 준호도 아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은미는 준호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사과가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알아준 것이 고마웠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이번엔 준호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죠. 다음 명절 때는 정말로 내가 좀 도울게. 아니, 우리가 역할을 나눠서 하자. 나도 전 부치기 정도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은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해요. 응, 약속할게. 은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작은 반란이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아직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으니까요. 운전하고 왔으니 좀 누울게요.
이 한마디가 10년의 관성을 깨뜨리는 첫걸음이 된 것처럼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거실에서는 준호가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미야, 잘 지내지?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은미는 잠시 긴장했습니다. 또 시댁에 와서 일하라는 걸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 다 같이 외식하려고 하는데 은미 내가 좋아하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어. 외식이요? 그래. 집에서 준비하면 또 누군가는 고생하잖아. 이제부터는 가끔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은미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외식한대. 시댁에 가는 게 아니라.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죠. 정말? 우리 집에서 외식이라니. 엄마가 많이 변하셨네. 주말이 되어 한정식 집에 도착하니 이미 시댁 식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혜정과 혜진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죠. 옳게 어서 와. 혜정이 은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태도였어요. 참 옳게. 저번에 말한 그 제사 음식 전문점 연락처 좀 알려줄래? 다음 달에 우리 시댁 제사가 있거든. 혜진의 말에 은미는 웃음이 났습니다. 시누이들도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하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 며느리가 다 해야 한다. 여자가 부엌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잖아. 맞아요, 엄마.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하고 부부가 집안일을 나눠서 하고 그래요. 혜정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자 혜정의 남편이 멋쩍게 웃었죠. 나도 앞으로는 좀 도와야겠네. 집에서 맨날 혼자 고생하는 거 보면서도 모른 척 했으니.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뭐. 혜정이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요리 학원에 등록했어요. 기본적인 것부터 배워보려고요. 모두가 놀라서 준호를 봤습니다. 정말? 은미도 처음 듣는 얘기였죠. 준호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제사 때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싶어서 이제라도 배워서 은미 좀 도와주려고. 은미는 준호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잡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참 은미야. 다음 달에 내 생일날 그때도 밖에서 하자. 집에서 하면 또 고생하니까. 시어머니의 제안에 은미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생신인데. 아니야. 이제는 편하게 하고 싶어. 맛있는 거 먹고 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꼭 집에서 상 차려놓고 할 필요는 없잖아. 식사가 끝날 무렵 혜진이 말했습니다. 옳게. 저번에 우리가 전 부치다가 실패한 거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하면 잘 부칠 수 있는지 좀 알려줄래? 나도 집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럼요. 사실 몇 가지 요령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은미가 설명을 시작하자 혜정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그래서 자꾸 찢어졌구나. 우리가 너무 빨리 뒤집었어. 맞아요. 그리고 기름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거든요. 처음으로 시누이들과 요리 얘기를 나누는 은미.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다. 다들 편해 보였어. 그러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었구나 싶어요. 근데 정말 내가 요리 학원 다니는 거 놀랐지? 은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당신이 요리를? 야, 나도 할 수 있어. 두고 봐. 곧
당신보다 전 더 잘 부칠지도 몰라. 그럼 다음 명절 때는 당신이 전 담당? 그건 좀 더 연습하고.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은미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시댁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 것 같은 날. 작은 반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모두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힘들 때가 있겠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계란을 풀고 있었죠. 뭐해요? 계란말이 연습. 학원에서 첫 시간에 배운 건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은미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서툴지만 진지하게 계란을 말고 있는 준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죠. 여기서 이렇게 살짝 들어올려야. 은미가 도와주려 하자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혼자 해볼게. 실패해도 괜찮아. 연습이니까. 첫 번째 계란말이는 모양이 엉망이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은미는 생각했죠. 변화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구나. 며칠 뒤 혜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집에서 붙인 전 사진이었죠.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직접 만들었다는 게 대단했습니다. 옳게, 나 드디어 성공했어. 남편이 맛있다고 하더라 키읔키읔. 은미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어요. 다음엔 더 잘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은미의 작은 반란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처럼.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은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예년 같았으면 벌써부터 명절 준비 목록을 작성하고 장보기 계획을 세웠을 텐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준호가 부엌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뭐해요? 명절 준비 계획표 만들고 있어. 이번엔 정말로 제대로 도울 거니까. 은미는 준호의 어깨 너머로 종이를 받습니다. 전 부치기 준호, 나물 무치기 혜정, 떡국 끓이기 혜진, 과일 은미, 정리정돈 형님들 등 역할 분담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어제 엄마한테 전화해서 같이 정했어. 엄마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 은미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역할 분담을 제안하다니요. 설날 전날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혜정과 혜진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시누이의 차림이 평소와 달랐죠. 화려한 옷 대신 편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옳게 왔어? 혜정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손톱을 보니 젤네일 대신 짧게 다듬어져 있었어요. 형님들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제대로 해보려고. 참, 우리가 전문점에서 몇 가지는 주문했어. 굳이 다 만들 필요는 없잖아. 혜진이 포장된 음식들을 보여줬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몇 가지 나물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직접 만들자. 전이랑 떡국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준호가 앞치마를 두르며 의욕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전 부치기 맡을게요. 2달 동안 연습했으니까 이제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을 부치기 시작하자 준호의 손놀림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은미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보, 불 조절이 중요해요. 너무 세면 겁만 타요. 아, 그렇구나.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그때 조카들이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외삼촌, 뭐해요? 전 부치고 있어. 너희들 먹을 거야. 우와, 외삼촌이 요리를 하네.
조카들의 놀란 반응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혜정이 조카들을 데리고 나가며 말했죠. 외삼촌 요리하는 거 방해하면 안 돼. 거실에서 쉬고 있어. 예전 같았으면 외숙모한테 가서 놀아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녁 무렵 명절 음식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준호가 부친 전은 모양은 좀 이상했지만 맛은 괜찮았고 시누이들이 무친 나물도 제법 먹을 만했죠. 무엇보다 모두가 함께 만들었다는 게 의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빨리 끝났네. 혜진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은미가 대답했어요. 많은 사람이 조금씩 하면 한 사람이 다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죠. 저녁 식사를 하며 시아버지 제삿날의 일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날 정말 충격이었어. 올케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혜정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전환점이 된 것 같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남자들이 설거지를 자처했습니다. 준호와 아주버님들이 부엌에서 그릇을 닦는 동안 여자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올케, 요즘 어때? 많이 편해졌지? 혜진이 물었습니다. 은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져서 좋아요. 그때 준호가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설거지 다 끝났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여럿이 하니까.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한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누는 거. 다음 날 아침 차례를 지내는 시간. 은미는 처음으로 차례상 앞에 서서 절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여자들은 뒤에만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도 함께 절을 하자고 제안한 거였죠. 아버지도 은미가 정성껏 준비한 거 아시고 기뻐하실 거야. 절을 하며 은미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달까요?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전은 제가 부친 거예요. 어때요? 먹을 만하죠? 모두가 전을 맛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은미가 부친 것보다는 못했지만 준호가 만들었다는 게 의미 있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다 같이 윷놀이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은미는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느라 참여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죠. 주문한 떡과 과일을 꺼내놓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또도야. 올케 운 좋은데? 혜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미도 오랜만에 시댁에서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 시어머니가 은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미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을 해주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이렇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 명절이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구나. 그러게요. 예전엔 명절만 다가오면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아니지?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달랐으니까요. 그날 밤 은미는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윷놀이하는 사진이었죠. 그리고 짧은 글을 덧붙였어요. 명절은 특정인의 노동절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날이어야 한다. 우리 집은 이제야 그걸 깨달았다. 곧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럽다. 우리 시댁도 이랬으면. 어떻게 바꾸셨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역시 변화는 용기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네요. 은미는 댓글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반란이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은미는 회사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시댁 가족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이번 엄마 생일 어디서 할까? 추천 좀 해줘, 혜정. 한정식 좋았는데 이번엔 다른 데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혜진. 엄마가 이탈리안 좋아하시니까 파스타 맛있는 곳은 어때? 준호. 은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괜찮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알아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요. 곧바로 답장들이 왔습니다. 역시 올게. 그럼 거기로 예약 부탁해도 될까? 혜정. 좋아. 나는 와인 준비할게. 혜진. 예전 같았으면 올게. 이번 주말에 일찍 와서 미역국 끓이고 잔치 준비 좀 도와줘였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말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모두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곱게 차려입고 오셨죠.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 은미야. 이렇게 좋은 곳을 예약해줘서. 자리에 앉자 혜진이 준비한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이제는 편하게 사셔야 해요. 그래, 너희들도 다 고맙다. 식사를 하며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혜정의 남편이 말했죠. 장모님, 요즘 우리 집사람이 요리에 빠졌어요. 매일 뭘 만들어 보겠다고 부엌에서 나오질 않아요. 정말? 우리 혜정이가? 혜정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케한테 배운 레시피로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나도 그래. 지난주에는 김치도 담가봤어. 물론 엄마처럼은 안 되지만. 혜진의 말에 시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세상에 너희들이 김치를 담그다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은미가 거들었어요. 형님들 요리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저한테 레시피 공유해 주시기도 해요. 준호도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계란말이는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다음 목표는 김치찌개예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대화들이었으니까요. 디저트가 나올 무렵 시어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모두가 시어머니를 주목했습니다. 내가 며느리 노릇할 때도 힘들었는데 그걸 잊고 은미한테 똑같이 했더라고. 미안해, 은미야. 그리고 너희들도 엄마 따라서 은미한테 너무 기댔지.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어머니. 은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가 마음에 와닿았으니까요. 앞으로는 정말로 서로 도우면서 살자. 가족이란 게 그런 거잖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준호가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생일 선물이에요. 은미랑 같이 골랐어요. 시어머니가 상자를 열자 여행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친구분들이랑 여행 다녀오세요. 어머, 이런 걸 준비했어?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정과 혜진도 각자 준비한 선물을 꺼냈죠. 엄마,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너무 희생만 하지 마시고. 혜정의 말에 시어머니가 딸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시집가서 시댁에만 매이지 말고 자기 삶도 챙기면서 살아야 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미는 시어머니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은미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많이 변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은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앞으로도 행복한 가족 만들어가요.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가 은미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은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시댁이 친정처럼 편해졌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작은 용기로 시작했는데 결국 모두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동료는 부러운 듯 은미를 봤습니다. 대단해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날 오후 준호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요리학원에서 만든 김치찌개 사진이었죠. 어때? 그럴듯하지? 선생님이 칭찬했어. 은미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단해요. 오늘 저녁은 당신이 요리하는 거예요? 그건 좀 더 연습하고.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은미는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우리 딸 왔네. 준호는 집에서 김치찌개 연습한대요.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그래, 준호가 요리를 한다고? 은미는 그동안의 일들을 어머니께 들려드렸습니다. 시아버지 제사 때의 반란부터 지금의 변화까지. 잘했어. 엄마도 내가 시집가서 고생하는 거 보면서 마음 아팠는데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은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짜 가족은 그렇게 되는 거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저녁 무렵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김치찌개 성공했어. 맛이 꽤 괜찮은데? 정말 축하해요. 빨리 와서 맛 좀 봐줘. 내가 처음으로 끝까지 완성한 요리야. 은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가 났죠. 식탁에는 준호가 만든 김치찌개와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서 앉아. 식기 전에 먹어봐. 은미는 한 숟가락 떠먹어 봤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먹을 만한 맛이었어요. 맛있어요. 정말로. 진짜? 거짓말 아니지? 정말이에요. 이 정도면 훌륭해요. 준호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은미는 그런 남편을 보며 생각했죠. 변화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운전하고 왔으니 좀 누울게요. 그 한마디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일상. 서로 돕고 이해하는 진짜 가족이 된 일상. 은미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추석은 특별했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에 시어머니가 올린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이번 추석은 각자 집에서 편하게 보내자. 명절이라고 꼭 모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 차례는 간소하게 지내고 저녁에 같이 외식하는 걸로 하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혜정과 혜진이 더 놀랐죠. 엄마, 정말요? 추석인데 괜찮아요? 혜정.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야 좋지 혜진. 준호도 은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많이 변하셨네. 추석을 각자 보내자니. 은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지내고 싶으신가 봐요. 좋은 결정이에요. 추석 당일 아침 은미와 준호는 늦잠을 잤습니다. 명절 아침에 늦잠이라니 작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천천히 아침을 먹고 산책도 다녀왔습니다. 오후에는 간단히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주문한 전과 나물, 그리고 과일 정도만으로 소박하게 차렸죠. 준호가 직접 만든 전도 몇 개 올라갔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야. 준호의 말에 은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저녁 약속한 레스토랑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편안한 차림에 밝은 표정이었죠. 다들 오늘 어떻게 보냈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오전에 놀이공원 갔다 왔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혜정이 대답했습니다. 평소 명절이면 부엌에만 있던 혜정이 가족과 놀이공원을 간 거였죠. 우리는 영화 보고 왔어. 오랜만에 부부 데이트했네. 혜진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은미랑 준호는 저희는 늦잠 자고 산책하고 차례 지내고 왔어요. 정말 여유로운 추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명절이지. 다 같이 행복한 명절. 식사를 하며 혜정이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명절인데 각자 지낸다는 게. 그런데 막상 해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우리도 시댁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어. 올케 덕분에 우리도 당당해졌어. 혜진의 말에 은미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우리 시어머니도 처음엔 놀라셨는데 설명드리니까 이해하시더라. 시대가 변했으니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선구자가 된 거네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실 나도 젊었을 때 명절이 너무 싫었어.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내가 시어머니가 되어서 똑같이 했네. 이제라도 바꿔서 다행이야. 은미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먼저 변화를 받아들여 주셔서 가능했어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덕분이지. 그날 내가 운전하고 와서 피곤하니 좀 누울게요라고 했을 때 정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혜정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때 올케가 방에서 안 나올 때 우리 정말 당황했잖아.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좋은 충격이었어. 직접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 올케가 10년 동안 그걸 혼자 다 했다는 게 미안하고 대단하고. 혜진의 말에 은미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지만 그 용기가 모든 걸 바꿨죠. 디저트를 먹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내년 설에는 우리가 요리 실력을 겨뤄보는 건 어때요? 전 부치기 대회 같은 거. 좋아. 나도 이제 꽤 잘 부쳐. 혜정이 호응했습니다. 그럼 상품도 걸자. 1등한 사람한테 뭐 사주기로. 혜진의 제안에 모두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래, 좋아. 1등한 사람은 다음 명절 때 요리 면제. 시어머니의 파격적인 상품 제안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어머니, 진심이세요? 그럼. 이제는 요리도 놀이처럼 즐겁게 해야지. 의무로만 하면 재미없잖아.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카들은 디저트를 먹으며 즐거워했고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죠. 참 올케. 내가 SNS에 올린 글 봤어. 반응이 엄청나더라. 혜정이 말했습니다. 은미가 명절 변화에 대해 올린 글이 많은 공감을 받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 중에 우리 친구도 있었어. 내 글 보고 용기 얻었다고 하더라. 자기도 이번 추석에는 시댁에서 쉬었대. 혜진의 말에 은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도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니. 준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관습에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일하고
사위는 손님이고 이런 고정관념들이요. 맞아. 나도 우리 사위한테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달라져야지. 시어머니의 반성에 아주버님들도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좀 도와야겠네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앉아만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헤어지기 전 시어머니가 말했죠. 오늘 정말 좋았어. 이런 명절이라면 자주 만나도 좋겠네. 그럼요. 부담 없이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은미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다. 우리 가족이. 당신도 많이 변했어요.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도 나눠 하고.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 오히려 이게 정상이었던 것 같아. 은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날 용기를 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며칠 후 은미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편지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며느리입니다. 은미 씨의 SNS 글을 보고 용기를 얻어 편지를 쓰게 됐어요. 저도 매번 명절마다 혼자 일하느라 지쳐 있었는데 이번 추석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은미 씨 덕분에 저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은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게 감동적이었죠. 주말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혜정이었어요. 올케,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우리끼리 모여서 요리 클래스 가보려고 하는데. 요리 클래스요? 응. 엄마랑 혜진이랑 나랑. 올케도 같이 가면 좋겠어서. 이제는 우리도 제대로 배워보려고. 은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들과 함께하는 요리 클래스라니.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요리 클래스 당일, 네 사람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란히 섰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한식 반찬 만들기를 배워보겠습니다.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다 같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죠. 엄마, 이거 봐요. 내가 만든 것 같아요? 혜진이 자신이 만든 나물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어머, 잘했네. 우리 막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시어머니의 칭찬에 혜진이 기뻐했습니다. 쉬는 시간, 네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렇게 넷이서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네.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서만 만났으니까요. 이렇게 편하게 만나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은미의 말에 혜정이 동의했습니다. 맞아. 앞으로는 이런 시간 자주 가지자. 꼭 집안일 때문이 아니어도. 수업이 끝나고 각자 만든 음식을 포장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나눠 먹기로 했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다음에는 베이킹도 배워보자. 혜진의 제안에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미는 준호와 함께 요리 클래스에서 만든 반찬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는데? 진짜 내가 만든 거 맞아? 시어머니랑 형님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넷이서 수다 떨면서 만드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좋네. 이제 진짜 가족 같아. 준호의 말에 은미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은미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로써 나의 작은 반란은 완전히 성공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는 며느리가 아닌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 무엇보다 기쁜 건 이 변화가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 운전하고 왔으니 좀 누울게요. 그 한마디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모두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가족. 그것이 은미가 꿈꾸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쉴 권리가 있고, 시누이도 일할 수 있고, 남편도 요리할 수 있고, 시어머니도 변할 수 있는 가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모두가 평등한 가족. 은미는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는 그 변화가 두렵지 않고 기대됩니다. 은미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10년의 관습을 깨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깨달음을 얻었죠. 진정한 가족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서로의 이해와 배려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